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장기 목표는 민존 관비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근엄 정신을 생각한 것은 내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이에요. 우리 동네, 그 가난한 동네에 살던 어른들은 그 동네에 머슴이 있었거든. 우리 외갓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살 때 지금은 원주시로 됐는데 옛날엔 원성군이었어요. 강원도. 그 강촌에 승춘이라는 아재가 그러니까 전쟁 고아죠. 와서 거기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 머슴은 노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죠. 그 고용된 그 자영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뭔가요? 그냥 프리랜서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승춘이 아재가, 우리는 어렸을 때 승춘이 아재라고 불렀는데, 그 아재들 보고 어른들은 항상 그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승춘이 아재의 이름이 그놈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한 뭐 5살, 6살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그때서 막 우리는 이제 놀잖아요. 운동장에 가서.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다 야, 그놈 어디 갔냐? 그러는 그놈. 그래서 그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놈 정신은 머슴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뭐냐? 고위 공직자리 머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 저놈 이 녀석 저 녀석 말하는 게 다 그놈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 놈이라는 것은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옛날에도 어른들이 머슴더러 그놈 어디 갔냐 그랬을 때 그놈이 바로 그놈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을 그놈이라고 해요. 대통령도 공무총리도 장차관도 국회의원도 그 고위 공직에 있는 모든 이 머슴들을 다 그놈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놈 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정경사교국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 이것을 하지 않고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법민주화 이게 아주 절실하다. 사법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사법민주화의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왜 사법민주화 쏠린단 말이에요. 사법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 같은 그 위대한 영혼, 나는 위대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 인류가. 마하트마라는 것은 원래 본인 이름이 아닙니다. 모한다스 간디예요. 모한다스 간디가 나중에 영국의 200년이 넘는 지배, 식민 통치로부터 인도인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죠? 간디입니다. 그래서 모한다스 간디가 나중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불러요. 마하트마라는 말은 인도어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압제의 상황에서 이재명은 위대한 영혼을 발휘하고 있죠. 영혼이 뭐라고 했죠? 영혼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영혼이란 무슨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무슨 구천동에 떠돌고 영혼이 뭐 천국을 가고 뭐 어떤 이런 개수작은 아주 잘못된 기독교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체계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예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뭐 어디 뭐 그 천당에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간다 이런
이런 게 구약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예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냐? 잘못된 샤머니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대로 기독교가 빠지게 된 거예요. 뭐 지옥이라는 개념도 이 단테의 그 이 소설이나 희곡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지, 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천국 이런 개념이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영혼이란 무슨 뜻이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기의 근육 속에 이렇게 그 완전히 스며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영혼입니다. 나는 이재명을 볼 때 위대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 지난 토요일 날 제3차 국민 대회를 열면서 그때 비가 왔잖아요. 저도 거기 나가서 비를 많이 맞았는데 들어보니까 양말이고 신발이고 뭐 다 젖었는데, 그 이재명의 이야기, 이재명의 연설 11분, 12분 그 사이로 했는데, 그거 연설을 들으면 정말 그 위대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죠. 감동적이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들으면 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1분 30초 정도 되는 연설을, 총 연설을 뉴탐사에서 5분 30초 정도로 축약했어요. 근데 그 축약한 것을 내가 다시 한 4분 30초 분량으로 다시 축약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가 무엇입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너의 의지를 내가 대신 실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나눈 사람들, 그게 바로 동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은 동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껏 나서 싸워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기득권자들의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그런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꿈꿔왔던 세상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세상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런 연설 때문에 나는 이재명을 위대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메구미님, 이재명에게 뭘 해줄 거냐고 묻지 말고 우리가 이재명에게 뭘 해줄까를 생각하자. 맞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사람을 구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위대한 영혼을 만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축복받은 겁니다. 독일도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리더십의 문제죠. 앙겔라 메르켈 이후에 3인당에서 지금 올라프 숄츠가 연방 총리가 됐는데 지금 내년에 아마 총선을 해야 되는데 벌써 연정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임 투표를 이제 의회에서 할 거고,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과반을 얻지 못하면 이제 완전히 연정이 깨지고 다시 총선을 해야 됩니다. 곧바로. 그렇게 총선은 내년이죠. 내년인데 바로 총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불신임 된 사람을 다시 총리로 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다음 대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때까지 우리가 한데 잘 뭉쳐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위대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